부처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경과 한자재 보살이 냐 다른 바람이다. 일다를 행 본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고통에서 건너는 건너느니라. 파리자여 생이 공과 기공과 다르지 다르지 않고 없고 공이 공색과 색깔 다르지 않으며 공이고 색이요 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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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이니 수상의 수상행식도 빛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사리자여 모든 모든 법은 법은 공하여 공하여 지도 나지도 멸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수상의식도 없으며 없으며 미비 아니 비설시되도 설신이도 없고 없고 색성양비 색성양미적법도 족법도 없 없으며 눈의 눈의 경계도 의식의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 영도무명 다함까지도 없으며 마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늙고 다함까지도 다함까지도 없고 없고 고진멸도도 고진멸도도 없으며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이라 얻을 얻을 것이 것이 없는 없는 까닭에 까닭에 보살은 나를 반야바라밀다를 야바람이 따를 의지함으로 의지하며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걸림이 두려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바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완전한 열반에 열반을 들어가며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느니라.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지 가장 신비하고 신비하고 밝은 밝은 주문이며 주문이며 비 없는 이 주문이며 없는 급이 주문이며 없어도 견질 수 가도 없는 견줄 수 주문 없는 온갖 주문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진실하여 없애고 허망하지 진실하여 않음을 도망하지 알지니라.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이제 반야 반야바라밀다주를 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말하리라.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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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라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승아제 이사바 모지사바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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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승아제 모지사바 모지사바 아제 아제 제 바라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아제 승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모지사바 예, 그러면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시죠? 예, 우리 학교
아까 학생, 신한대 학생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대부분 교수님들이시죠. 대부분은 예, 교수님이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 명상에 대해서 조금 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명상해 보신 분 이렇게 발언하시면 아마 이게 화면이 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해 보신 분 계세요? 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현장에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줌을 하기 때문에 명상을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이론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판단해 보려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어, 강의, 교수님들도 맨날 강의해 보시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이렇게 단일한 학생 집단이 아닌 경우에 좀 어느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좀 가늠하기 어려워서 좀 힘든데 어쨌든 그러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할 때 그 바위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산길을 가는데 이제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바위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대답이 없으시니까 무거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냥 바위가 있구나 하고 이제 산길을 가시면은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위를 이렇게 들면은 상당히 이제 좀 무겁겠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또 바위가 이제 산길을 가는데 조금 어, 방해를 주고 좀 내가 치워놔야 되겠다 하고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약간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있더라도 또 의미가 있고 또 그 바위를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서 옆으로 이제 옮기고 바위를 놓고 또 산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위를 이렇게 계속 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위도 들 필요 있으면 이제 혼자 들 수 있으면 들고 아니면 여럿이 같이 뭐 들 수 있으면 들어가지고 옮길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옮겨 놓고 바위를 놓고 단일을 또 이렇게 하거나 가던 길을 걸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바위를 들고 있는데 정작 또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바위를 들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바위를 들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들고 있으니까 나만 안 들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거나 뭐 불안할 것 같아서 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바위를 아까 들려고 했을 때 약간의 힘이 들고 한 거는 어떻게 되면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고 삶의 활력소도 될 수 있고 하거든요. 너무 무기력한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바위를 들 필요 있으면 들고 아니면 꼭 구경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들었다가 놓으면 되는데 계속 들고 있는 삶이 현대인이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왜 들고 있는지도 정작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지나치게 이렇게 될 때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우울이나 이런 거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명상이 하면은 저는 우리가 물건을 들려면 좀 근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가지고 근력을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바위를 들 때 그 남들보다 더 쉽게 들고 또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명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렇게 근력을 좀 만드는 연습이다.
근력을 만드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상에서의 마음의 근력은 어떤 근력이냐면은 들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근력.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근력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근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SC 만든 그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이라는 뭐 자기 자아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 연민이라고 할까요? 이 명상을 만든 크리스 거머라는 분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크리스 거머라는 분하고 어, 버팔로에 대하여 계시는 네프라는 여성분이 두 분이 이걸 만드셨거든요. 네프라는 그 교수님은 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네프라는 여성분도 박사 과정을 끝나고 집에 조금 아기도 좀 아프기도 하고 그때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힘들어가지고 한국절에 중국 버팔로 쪽에 있었나 모양인데 한국절을 뭐 특히 알고 간 건 아니고 그냥 갔다가 명상이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고 그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 명상하는 분이 많고 그랬지만 그분이 이 명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심리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스승들은 그 학생이나 박사과정이 있거나 박사를 막 받은 사람이 동량적인 이런 거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커리어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식의 명상을 우연한 자기가 힘들고 이혼한 상태고 뭐 이래가지고 명상이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미국에도 명상이 많이 퍼져 있더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거머라는 분이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MBSR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존 가바찐을 제가 만나봤을 때도 존 가바찐이 1973년인가요? 뭐 그 정도의 그 우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약간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그 소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이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의 명상이나 요가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말기 암 환자나 통증 클리닉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든 게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이거든요. 이거 만들 때 존 가바진 그분 뵀을 때 제가 여쭤본 거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지금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했더니 그분은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특히 의사들 계통에서는 명상을 하거나 동양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상당히 신비적인 거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적 색채나 이런 걸 많이 넣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색채를 뺐지 본인이 불교를 아니어서 뭐 불교가 싫어서 빼지는 않고 아마 부처님은 이렇게 효과를 위해서 그때 시대적 분위기나 이거 뺀 것을 훨씬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말씀을 종가와 찐 박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존 가바찐 박사님이 만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확장적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돼 있거든요. 근데 MBSR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느냐, 뛰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편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MBSR은 자율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나 명상 지도사가 상당히 뛰어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거나 학생들이 유익하게 받아갈 수 있고 그 교사나 명상가가 그 아직 그런 경지에 좀 못 갔으면 그 조금
전달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은 좋지만, 그리고 MBSR은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거는 사티에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크리스 거머나 버팔로 대학 계신 네프가 봤을 때는 너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통증이 많은 사람들한테 에, 뭔가 좀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세미나에서 둘이가 만났다가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제 각자 미국은 대륙이 넓으니까 세미나 오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에서 이제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각자 이제 그 한 분은 버팔로 쪽으로 한 분은 이제 보스턴 쪽으로 이렇게 와서 공항에서 내리면서 동시에 전화를 거의 동시에 서로한테 전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구상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구상을 좀 각자 해본 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그 MSC거든요. MSC는 사띠에 아니면 MBSR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것에 자기 영민이나 따뜻함을 좀 전해주는 거,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MSC,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의 기초적인 거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한테 제가 이제 직접 물어보니까 그 어쨌든 MSC나 저 MBSR이나 완벽하고 너무 좋지만 거기에 우리가 뭔가 어, 육체적인 손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걸 따뜻함을 자기 연민을 그런 거를 좀 넣어보자 한 프로그램이 MS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SC는 상당 부분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좀 음, 업데이트한다고 할까요? 전 세계 누구든지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면은 타당하면 금방 반영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MSC가 지금 한 십몇 년 전부터 해서 확산 속도로 보면은 MBSR보다도 더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스티브 힝맨이라고 하는 그 뉴시 샌디에고 쪽에 있는 교수님이 우리로 말하면은 이분도 교수님인데 약간 그 샌디에고 대학이랑 이름을 공동을 하고 이 MSC 본부가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주관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스티브 힝맨이라는 분 한국에도 좀 다녀가셨습니다. 두 번 정도. 그분이 마케팅을 하시고 또 해서 많이 확산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에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명상을 열심히 하고 또 명상 관련해서 뭐 이렇게 책도 공동 집필하고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 중국의 CCTV에 9시 뉴스 했던 우리로 말하면 꼭 누구라 할까요? 옛날에 뭐 백지연 앵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유명한 분이 지금 앵커를 안 하시고 이 좀 유명하니까 이제 대중적인 지명도가 있고 주목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MSC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MSC가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서광 스님이 이제 크리스 거머랑 오랜 동안 아는 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교수는 아니었고 박사학위 논문을 크리스 거머가 이렇게 뭐 심사도 하고 뭐 이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여했던 그분이고 해서 서광 스님이 이 한국은 이제 MSC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예,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SC는 자기 연민, 자기 친절이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자기를 판단한다든지 자기 비난, 자기 연민의 뭐 자기 친절의 반대쪽 되는 거는 뭐 자기 판단이랄까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보편적 인간 경험이라는 거 하고 고립 반대되는 게 고립.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는 우리가 분리되는 감각 대신에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는 감각이 달려 있고 어쨌든 그 반대되는 거는 고립에 뭐 그거와 좀 대비되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MSC는 마음 챙김과 대비되는 어떤 과도한 어떤 동일시 아니면 과도한 자동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싸띠가 되면 탈자동화, 탈중심화 뭐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 챙김과 어떤 그 과도한 동일시가 대비되는 그런 거를 뭐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실 말씀 계세요? 잘 안 들리는데 제 화면에는 김영주라고 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 들려요.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아, 네. 지금 그 서윤경님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잡음이 너무 지금 계속 들어와요. 네. 아, 그래요? 집중이 안 됩니다. 네. 네. 예, 이제 괜찮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됐지만 MBSR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하지만 그중에 따뜻함을 넣는 그런 거랑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엔 없지만 제가 교수님들이시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쭉 읽어보시면 그냥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 제가 필요하면 조금 나중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관 쌍수에서 이걸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김순남 교수님은 자세 쪽에만 띄어놔 주세요. 자세 쪽에 그냥.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양에 있는 모든 MBSR이라든지 MSC라든지 MBCT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불교에서 지관 쌍수하는 것, 뭐에 대해서 신수, 신법에 대해서 지관 쌍수하는 거에서 어, 대부분 가져가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분들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경험해 보거나 또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져가셔서 그분들이 신수 신법에 대해서 대념청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관상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완벽하게 알고 상당 부분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하고 일반화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불교적이지 않거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 대념체경 혹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대념체경. 예.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그다음에 수는 느낌, 뭐 감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다음에 심은 마음, 아니면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법은 어떤 모든 현상, 또 다른 말로 더 뭐 법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 모든 대상 세계의 모든 것과 내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일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 무상무하고 그, 그 무상한 거, 무아한 거, 고, 그 항상하지 않는다는 그거가 다 법이에요, 법. 그 법은 조금 이렇게 뭐, 일체도 법이고, 진리도 법이고, 그 다름아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명상에서는 그냥 일체 정도로 생각하시오. 대상 세계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든 외면에 보이는 것이든 뭐 그것에 대해서 지관 쌍수했을 때 우리가 그 깨달을 수 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선정, 고도의 집중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웅덩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뭐 물고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나뭇잎이 뜰 수도 있고 흥탕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파도 저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일렁일렁 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다면 가만히 두면은 파도도 이렇게 바람도 잦아들고 하면은 물 위에 이렇게 굴들대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가라앉아가 저 밑에 그 나뭇잎도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저 밑에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렌즈를 가지고 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춘 상태에는 그 태양빛을 가지고 어떤 불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잘 초점을 맞추면 그 전에도 뭐 옆에 열기나 이런 게 있었겠죠. 거기 종이에서 불이 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 가만히 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를 잘 조절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수행을 통해서는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보면은 인형 속에 인형이 있고 인형 속에 인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자아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벗겨보면은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철저히 있다고 해서 의지해서 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수행을 통하면서 자아의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아감이 좀 딱딱한 데서 좀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거나 무슨 뭐 하면은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또 어떤 근데 이제 이 조금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말랑말랑해진다고 할까요? 껍질을 자꾸 많이 벗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상당 부분 공간이 또 생기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그 속에서 어떤 선정 상태가 되면은 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저는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멈추는 단계. 그러면서 그 자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수행을 통해서.
그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큰 그 서치라이트 조명이 이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주인공만 쫙 비춘다라는 그렇게 좀 지수형을 좀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느냐? 또 부처님이 선정을 그 경험하시고 해도 고통이 다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여전히 인연을 만나면 아까 제가 이제 웅덩이나 이런 데 그 바람이 자에 들고 조용해지면은 그 밑에 투명한 밑에 다 보이고 하겠지만 여전히 밖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뭐가 조건이 바뀌면 또 밑에 흙탕물이 일거나 나뭇잎이 일렁일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행을 통해서 어떤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해체라고 할까요? 뭐 말랑말랑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부처님 할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고통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아니면 요즘 말하는 통찰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지관 쌍수로 이제 지관을 두 개를 닦는 그러니까 선정의식, 선정상태, 지수행이 선행이 되고 그것이 상당히 바탕이 된 상태에서 관수행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연극 무대에서 서치라이트 하나가 주인공을 쫙 비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관은 뭐냐면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뭐 조연이든 소품이든 뭐든지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관찰 카메라처럼 서치라이트가 비쳤다가 걷어들이고 비쳤다가 걷어들이고 이런 과정이 이제 그 관수행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됩니다. 그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그 부처님은 고통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 그러면 뭐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지관 쌍수를 하는 거죠. 요 바탕에서 지금 서양에서 하고 있는 MBSR이나 MSC나 이게 바탕에는 여기서 다 나오고 여기서의 핵심이 사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걸 서양에서 갔을 때 마인드풀리스라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그걸 막 알아차림 뭐 무심한 주의 집중 요런 거가 어떤 그 핵심적 요소고 요거를 통해서 어떤 그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나왔다. 그러고 나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뭐 뇌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설명이 풍부해지고 설명이 현대인들한테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특히 그 우리가 음 우리가 뭘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아마 문일수 교수님은 훨씬 전문가이시고 대가이시지만 그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눈을 통해서 뭘 볼 때 뭐 우리가 보는 거 그 정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다른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결합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좀 설명이 좀 풍부해지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조금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쓴 드디어 시작하는 뭐 명상 입문 거기도 비교적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명상을 통해서 생긴 이런 MSC의 이런 프로그램이 일반인들한테 아무 거부감 없이 이제 전달되고 어쨌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약간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자세는 그 부처님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칠지좌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에서는 자세를 조금 그 사람의 그에 맞게 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하고 마음하고가 어떤 완전히 분리가 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 죄송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마음의 물리적 지지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마치 물잔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물의 관계에 비슷하게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담긴 물잔을 평평한 곳에 이렇게 두면 좀 안정적이겠지만, 어떤 탁자 모서리나 이런 데 두면 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작은 충격이나 이런 데서도 물이 엎질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물잔 속에 물이 이제 고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평평하고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세, 그런 데다가 이렇게 두는 게 좋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결과 아부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 두 발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만, 허벅지에 올려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반가부자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책상 다리 정도만 하신다든지. 그것도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연세가 들면 관절이 좀 그러면은 비교적 딱딱한 나무로 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등받이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떼시고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앉는 자세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내 느낌은, 그 상체의 느낌은, 만약에 가부좌를 하셨다 그러면 상체의 느낌은 어, 제 척추가 어떤 동전을 쫙 쌓아 놓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위에서 이렇게 목각 인형을 누가 이렇게 좀 실로 이렇게 천정에서 이렇게 나를 잡고 있다고 느낌을 할까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좀 가슴을 활짝 좀 펴시고요. 요 귀하고 요 어깨하고 골반에 이렇게 보시면, 만져보시면은 약간 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눈은 한 70cm나 90cm 앞에 그냥 툭 떨어뜨려 놓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감을 수도 있고, 물론 감을 때 살포시 감지만 감으실 수도 있고, 어, 좀 반쯤 뜨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감을 때는 잡념이 비교적 덜 일어나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나중에 수행할 때는 처음부터 눈을 반쯤 뜨고 이렇게 하는 수행이 나중에 대상 없는 열린 알아차림 수행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는 눈을 감는 게 좋고,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반쯤 뜨시고 어, 시선을 70cm나 90cm 앞에 정도에 응시하지 마시고 툭 떨어뜨려 놓는다는 느낌으로. 응시를 하면은 또 어떤 그 잔상이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손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자기 배꼽 아래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 그때 팔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습은 우리가 소에 이렇게 굴레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하되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러면은 허벅지 위나 이런 데 가장 편안한 데 이렇게 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몸에 있는 긴장은 다 풀되 앞으로 푹 좀 수그러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근데 뭐 긴장은 하여튼 온몸에 있는 긴장은 푸시고 어, 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자세를 좀 유지하면서 어, 입은 그냥 편안히 다무시되 혀를 입 천장의 그 윗니 바로 뒤에 그 꾹 눌러서 이렇게 대면은 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든 말든 한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침이 계속 좀 나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몸의 긴장을 푸신다는 거하고 허리는 그래도 비교적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조금 활짝 연다는 느낌. 가슴이 아파하면은 좀내 장기나 이런 거 약간 압박하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나중에 명상할 때는 조금 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자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MSC에서 하는 핵심 명상을 지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명상 하나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호흡이 호흡이 가장 그 명상하는 데 있어서는 음, 중요하고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본이면서도 다 이게 뭐 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호흡만이 수의근과 불수의근에 다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근에는 내 마음대로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면 움직여지는 거. 우리가 뭐 장기 이런 거는 내가 움직여야지 한다고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 두 부분에 다 관여하는 게 호흡이고, 어쨌든 호흡을 해서 나중에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예, 인도에서는 뭐 차크라가 열리는 거, 인도의 어떤 그걸로는,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백회가 이렇게 해서 좀 열리는 거. 그게 원활히 되면은 우리가 마치 아이스하키 경기할 때 그 퍽이 있잖아. 동그란 거를 스틱으로 치면은 그냥 쫙 밀려서 이렇게 가듯이 명상이 이제 그 호흡이 원활히 잘 되고 어느 정도 되면 45분 정도가 거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1분 정도의 느낌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 인간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어,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거의 배터리가 다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콘센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은 쭉 충전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어쨌든 집중이 강화되면서 명상이 어느 정도 45분 정도가 자기 개념으로 1분 지났는데 나와보니까 45분 됐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말로 하기 어렵지만 자기는 충분히 아는 그 변형이 일어나고, 어떤 주객이 분리되기 전 상태를 경험한다고 할까요? 어떤 언어나 개념이나 그것에 의해서 포착되기 전 상태를 알아차린다고 할까요?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많은 변형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애정 어린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상하시는 동안 몸이 편안하고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자세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자세를 잡아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눈은 부드럽게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감습니다. 몇 차례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은 모두 내려놓습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한 손은 가슴이나 또는 다른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 어린 자각을 호흡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하시는 동안 손은 거기에 그대로 두어도 좋고 언제라도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서 호흡이 느껴지는 곳에 주목해 봅니다. 숨을 들이쉬는 몸을 느끼고 숨을 내쉬는 몸을 느낍니다. 그저 몸이 당신을 호흡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들숨으로 양육되고 날숨으로 어떻게 이완되는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립니다. 잠시 동안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끼기 위하여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바다의 움직임처럼 당신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처럼 자연스럽게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호흡의 리듬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몸 전체가 호흡에 의해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루만져지도록, 마음으로 어루만져지도록 허용합니다. 만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을 호흡에 맡겨서 호흡 그 자체만이 남도록 합니다. 그 호흡이 됩니다. 그저 호흡합니다.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신만의 경험 속에 고요히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느끼도록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한 분 정도만 이렇게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하던 명상이랑 달라가지고, 나는 평소에 명상하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쑥 들어가는데 계속 그 유도 문구를 하니까 방해스러웠다든지, 방해스러웠을 때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다든지, 약간의 짜증이 일어났는지, 뭐든지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나는 오늘 처음 명상을 해봤는데 훅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든지,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멍했다든지, 한 분 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건지. 저 현자 춘자 교수님 혹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별로 그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네. 어, 그냥 계속 사띠하고 윗바사나가 어떻게 다르지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갖고 아, 사티하고 윗바사라가 뭐가 다르신지. 우리 문일수 교수님 뭐 혹시 제 말 들리세요? 아, 예, 지금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3시 10분이니까 보통 거기 김 교수님, 우리 몇 분 정도 보통 수업 시간에 쉬셨어요? 아, 김순남 교수님. 안 쉬고 예, 계속 할까요? 좀 쉬었어요? 한 쉬었다 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예, 5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럼. 예, 예, 10분? 예, 5분요? 예, 5분 할까요? 예, 아니, 예. 뭐, 교수님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강연자님 말씀 따라서 5분 예,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예, 수심, 화장실도 뭐 예, 다녀오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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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게 자해 명상이나 이런 명상이 다른 명상에 비해서 교수님 뭐 안 움직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냥 편안하게 예, 이렇게 명상에 집중하시,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제가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그래서 그 특히 자해 명상이 여러 가지로 다른 명상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육체적으로 어떤 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항체 형성에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예방접종 맞으면 그게 어떤 항체가 얼마나 형성되느냐 또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를 우리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자해 명상이 또 MSC가 다른 명상보다도 더 항체 형성이 많이 된다든지 더 오래 지속된다든지 또 그 2008년도인지 9년도인지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아마 2008년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그 여성 그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뭐 가지고 받았냐면은 그 우리가 염색체 끝부분이 우리 구두끈 풀리지 말라고 탁 집어넣는 것처럼
그 있는 염색체 끝부분이 있는 게 그 텔레미어거든요. 그 텔레미어의 라든지 텔레미어의 작용을 발견한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의학 생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명상을 하고 또 다른 동료랑 같이 늙지 않는 뭔가라는 제 기억이 지금 그건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또 보면은 명상을 하면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텔레미어의 길이를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졌다가 이게 완전히 텔레미어가 없어지면 세포가 사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훨씬 더 적게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장수랑 관계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어떤 우리 그 정서적, 정신적 그런 거기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거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특히 장수나 치매나 이런 데도 직접 관련이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때는 그 명상 물론 지금도 뭐 강조를 합니다만은 명상만 강조를 했는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절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 좋겠다. 절을 했고 하면 몸을 많이 좀 쓴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면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빨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경주 황룡원이라는 곳에서 워크숍을 할 때 항상 이제 새벽에 자율 명상을 하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 안 나오던데 정규 프로그램 아니니까 자율 명상을 할 때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명상이 평소보다 깊게 빨리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는 걷기, 절, 이런 하여튼 몸을 움직이는 거를 특히 걷기는 치매 예방이라는 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걷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수학적 계산을 해서 걷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뭐 꾸준히 하시는 분은 좀 몸 움직이는 거를 좀 추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절을 좀 추가해서 절을 하시고 명상하면 좋겠다.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절을 할 때 이제 관절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저는 절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 매일 108배 한 지가 저도 한 2, 3년 전에 이상하게 그 관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 상당히 두꺼운 방석을 앞에 이렇게 두고 그 손을 먼저 짚습니다. 손. 그 절을 할 때 천천히 하고 손을 먼저 짚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목표를 진짜 요번 생에 끝까지 거의 뭐 죽을 때 가까이 갈 때까지 매일 한번 절을 해보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는 또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양치하고 절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뭐 먼저 목욕하고 부처님 앞에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속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절하고 저는 요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하고 샤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그중에 절이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절 하면 다른 이득도 생겨요. 이 말하기 좀 어렵지만 다른 이익도 분명히 이제 뭐 저보다 더 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고 명상을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명상을 하실 때 너무 많이 밀어붙이지 마시라. 그러면은 분명히 뭐
뭐 감기가 들었다 아니면 뭐 어떤 핑계를 찾아서 또 몸은 명상을 안 할 핑계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밀어붙인다고 할까요? 뭐 좀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오랫동안 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센터 같은 데 가서 또 좀 하실 수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어떤 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또 저기 자동차 운전하러 걸어갈 때까지 이 뺨에 부딪히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걸 다 알아차리는 것도 명상이거든요. 식사하실 때 혼자 혹시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하시면서 충분히 알아차리면서 식사해 보는 게 그게 다 알아차림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나 뭐 혼자 식사하실 때나 자동차를 운전하러 저기 아파트에 탁 나왔을 때 첫 번째 그 부딪히는 공기를 알아차리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알아차림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정기적으로 명상하든 아니면은 어떤 센터가 사시든 그 두 개를 교차적으로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 뭐 아니면 6개월 한 번이면 더 좋고 그 집중 명상이 있으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하고 아니면은 아예 무건이 전제된 집중 명상이면 더 좋고요. 무건이 전제되지 않았다면은 나는 이번에 꼭 무건을 좀 집중 명상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말을 좀 안 걸게 한다든지 무건을 해보면은 우리는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은 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자꾸 해소를 해버려요. 소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있는 걸 잘 못 알아차려요. 근데 무건을 해보면 엄청 처음에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깊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뭐 샤워를 할 때라든지 설거지를 할 때라든지 뭐 운전을 할 때라든지 운전대를 처음에 잡을 때라든지 하여튼 알아차림을 확대해 보자. 알아차려 보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명상을 해보자. 그 다음에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기회를 잡아서 무건 수행이나 뭐 하는 집중 수행에 참여해 보자. 이게 계속 좀 원활히 돌아가면 훨씬 더 어, 옛날보다는 우리는 보통 이렇지 않아요. 싫은 거는 싫다는 느낌 때문에 확 밀어내버리려고 하고 빨리 없어졌으면 바라고 좋은 거는 내한테 더 오래 있거나 그걸 또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싫지도 좋지도 않으면은 못 알아차리거나 지루해가지고 다른 어떤 집중하는 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좋은 거, 싫은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개에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명상이 좀 깊어지면은, 어, 빨리 알아차려요. 아, 좋은 거 내가 밀어내려고 하네? 싫은 거 오래 잡으려고 하네? 라고 알아차리면은, 요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조금 깊어지면은, 내 앞에 여기에 큰 스펀지 같은 그 충격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필터가 있다고 치면 그 필터를 거쳐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개념이나 감정의 이런 필터를 거치기 전에 것을 그럼 그 거쳐야 안다면서 어떻게 거치기 전에 알아?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거치기 전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할까요? 알아차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그런 좋은 거는 오래 잡으려고 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버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덤덤한 거는
지루해하거나 딴 집중된 상태로 넘어가 버려 하는 요거의 메커니즘을 알아차리고 요것도 그 배경되는 요즘 뭐라면 색조라고 할까요? 우리 심수심법할 때는 수라고 할까요? 그게 배경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배경되는 분위기나 이게 긍정적이나 할 때는 같은 사안도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둡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는 부정적으로 어,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걸 뭐 색조라고 해야 될까? 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같은 건데 내 배경이 요즘 좀 말하면 상태 그게 좋으니까 같은 건데도 이렇게 넘어가네? 라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그런 알아차림이 확대되고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내가 객체를 인식하는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유식에서 보면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객이 분리되기 우리는 내가 뭐를 보잖아요. 알잖아요. 거기 분리되기 전 상태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뭐, 이게 다 형성된 거, 구성된 거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에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관계적으로만 인드라망처럼만 있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게 몸으로 안다고 할까요? 체득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제가 얘기한 대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MSC잖아요. 그 자해 명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해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찾아봅니다.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하시면서 만일 원한다면 한 손을 가슴 위나 또는 다른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자각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한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당신의 마음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는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고향이나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자연스럽게 행복을 가져오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 존재의 현존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법과 함께 즐겁게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그 존재의 생생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제 이 존재가 바로 당신이나 어떤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행복해 하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 깊은 바람을 담아내기 위해 자신만의 말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떠도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떠도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말들이나 이미지로 되돌아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한 의지의 원 안에 당신 자신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현존 안에 당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일을 함께 떠올립니다. 당신과 내가 행복하기를, 당신과 내가 평화롭기를, 당신과 내가
건강하기를. 당신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당신과 내가 행복하기를. 당신과 내가 평화롭기를. 당신과 내가 건강하기를. 당신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당신과 내가 행복하기를. 당신과 내가 평화롭기를. 당신과 내가 건강하기를. 당신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이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당신의 주의를 직접 당신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집중되게 합니다. 당신의 손을 가슴이나 다른 곳에 얹고 손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봅니다. 마음의 눈 안에 당신의 몸 전체를 떠올리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다음의 문구를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하게 살기를. 마지막으로 몇 차례 편안하게 호흡하고 자신의 몸 안에 그저 고요하게 휴식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든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김순남 교수님, 혹시 어떠셨어요?
네. 요즘 좀, 어, 학기 마무리하고 좀 시대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들떠 있었는데요. 아까 애정 어린 호흡하고 자유명상, 짧게 했지만 편안한 그런, 예, 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 예, 특히 제가 이렇게 뭐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렇게 지식인들, 예, 특히 대학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정신적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거기 몸을 많이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몸을 많이 쓰는 거, 예, 몸에 대해서 많이 알아차리는 거. 예, 또 같은 수행을 하더라도 이제 절수행을 겸하는 거.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거기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또 수행 면에 있어서 빨리 더 변화하시고 자꾸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위쪽에서 예, 가슴 위쪽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예, 계속 저기 그 습관적으로 그리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하면 기쁘고 또 본인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덜 기쁘고 뭐 계속 머리 위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예, 분일수록 몸으로 끌어내리고 움직임으로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바닥으로 땅으로 이렇게 예,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뭐 딴 게 아니고 자아가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또 이렇게 훨씬 더 공간이 생긴다고 할까요? 부드러운 공간, 예,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시야가 넓어지고 포용력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내 틀에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아, 아들이 당연히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고 뭐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착착착착 가면 기쁜데 그렇게 안 하면 덜 기쁘거든. 근데 시대도 많이 바뀐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공부 잘해서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의대 가거나 사법고시 패스하거나 이게 요즘 지금은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옛날에 말한 딴따라로 연예인 되는 게 새로운 그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우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특히 이제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분들이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도 옛날에 그랬고 저도 옛날에 그랬고 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고 몸 작업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시간을 좀 한 5분 정도 더 써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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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실습 하나 더 할게요. 제 말 예, 많이 하는 예, 예, 것보다는. 예, 예, 이 실습 재밌는 실습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예,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책상에서 내려오셔가 이렇게 누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부드럽게 심호흡을 합니다. 한 손을 가슴이나 또 다른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주의를 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고 아주 편안한 장소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장소는 벽난로에 따뜻한 장작이 타고 있는 아늑한 거실일 수도 있고,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주 평화로운 해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숲속의 작은 빈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상의 장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곳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편안한 느낌을 즐기도록 합니다. 곧 당신은 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따뜻하고 연민 어린 현존인, 연민 어린 친구입니다. 지혜와 강인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질을 지닌 아주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영적일 수도 있고 현명하고 연민 어린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자질로 완전히 치하된 당신의 과거로부터 온 누구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당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존재는 당신의 상상 속에서 바로 지금 처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는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뜻한 현존이나 환한 빛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는 당신을 깊이 염려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생겨나는 그런 하나의 존재를 허용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이 상세하게 이러한 존재, 이러한 현존을 상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한 장소를 나가서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초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원한다면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나봅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와의 관계에 알맞도록 당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자리하게 합니다. 아마도 가까울 수도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존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당신 자신이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안에 젖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일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존재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는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의 여정의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로 지금 당신이 들을 필요가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친구가 무엇을 말해 주려고 왔는지 시간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만일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괜찮습니다. 그저 좋은 벗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연민 어린 친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주의 깊게 듣고 당신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곧 당신의 친구는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친구는 당신에게 선물과 같은 물질적인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물건은 당신의 손에 그저 주어질 수도 있고 당신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당신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잠시 머물면서 당신 친구의 현존을 즐깁니다. 그의 방문에 대해서 감사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친구에게 지금을 위한 작별을 구합니다. 다시 이제 안전한 장소에 돌아와서 당신, 당신 자신을 느껴봅니다.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음미하도록 합니다. 당신에게 말해졌던, 당신이 들었던 문구나 당신에게 주어졌던 물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명상이 다 끝나기 전에 연민하는 친구가 실제로 당신의 일부였다는 것을 당신 자신이 깨닫게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현존과 당신이 들었던 말들은 당신 내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부분입니다. 지혜와 연민은 항상 거기에 있고 한결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러합니다.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당신의 연민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내려놓고 전체로 당신의 몸을 느껴봅니다. 무엇이 거기에 있든지 개방합니다. 당신 자신을 바로 여기 실제로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예, 예,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